테마 6은 우리나라 정부 개혁이에요. 뭐 계속 개혁이지만 시험에 나올 게 지금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상한 게 김영삼 정부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건 국사 문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김대중과 노무현이 신공공 관리 개혁이다 보니까 잘 나오고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뭐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뭐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거의 뭐 처음부터 레임덕이야. 내가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이 한 4년 갔다고 해서 그 세월호 이후로 계속 레임덕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야. 참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중이형은 대개 영국 개혁이 들어와요. 이제 보다시피 97년도가 IMF예요. 연도까지 써놨으니까 연도도 좀 봐봐요. 연도로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순서로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IMF 개혁이다 보니까, IMF 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공공 관리론. 특히 영국 개혁이 많이 들어오고, 인사 쪽이 많이 들어와요. 조직이나 인사 쪽이. 반면에 재무 개혁은 대개 노무현 때 들어오고, 미국 개혁이에요. 특히 지방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혁을 해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다 했지만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온 대표적 개혁이 책임운영기관이야. 영국 개혁이지. 88년도에 영국 개혁이었고 우리는 99년도에 들어와요. 이걸 95년도에 들어왔다. 95년도면 김영삼 정부 때야. 그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의 대표 개혁은 금융실명제인데 우리 행정학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언제까지 노무현 정부까지 존속을 해요. 이거는 대통령 소속의 비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장관급이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 10년이잖아. 명박이형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지워요. 이러다 보니 중앙인사위원회가 언제 사라져? 이명박 정부 때 사라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로 부활하는데 이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이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올라와. 차관급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가부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여가부가 지금 대중형 때 만들어지고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다고 말했는데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수가 더 작기 때문에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국가홍보처가 만들어져요. 이상하게 홍보처는요. 국가 그 정권의 이제 나팔수기 때문에 되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비판을 받아요.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가 뭐였냐면 공보처였어요. 공보처. 공보처가 대중령 때 없애버려요. 근데 홍보처가 없어지고 공보처가 없어지니까 대통령의 의견을 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없앴다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었다가 언제 없어진다 역시 명박이형 때 사라져요. 명박이형 때. 개방형식이 이거 기억나죠? 인사행정할 때. 좀 인사개혁이잖아 지금. 이건 조직개혁이었고 개방형식이 들어오고 연봉제도 돈이니까 재무개혁 아니야. 연봉제도 인사야. 연봉제가 들어옵니다. 개방형식이와 연봉제. 그다음에 서비스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원장도 영국개혁인데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됐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애울 게 세 가지 정도 책임운영기관,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개방형 직위 같은 게 들어왔다는 것, 연봉제도 이때 들어왔다는 것, 그다음에 지방정부 개혁, 김대중 정부도 지방정부 개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로 청구권이야.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은 99년도에 들어와요. 조례지정 개폐와 주민감사 지방행정할 때 했습니다. 이거 기본행정할 때. 반면 이거 말고 주민투표가 2004년도, 주민소송이 2006년도, 주민소환이 2007년도예요. 그지? 역시 순서는 지방행정할 때 합니다.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그 다음에 근평의 직무성과계약제. 지금은 성과평가 등으로 바뀌었잖아요. 성과평가계약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직무성과계약제 4급 이상 공무원들의 근평기법이에요. 근평기법. 그 다음에 인건비에 총액을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은 인사개혁인데 이건 미국 거잖아요. 이 미국 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언제 들어온다? 노무현 때 들어옵니다. 총액 인건비도 총액으로 재량 주는 거야, 이거. 인건비니까 인사행정 아니냐 생각하는데 재무 쪽이에요. 총액으로 계량 주고 대신 성과 내라 그 얘기잖아 지금. 직무성과계약제는 인사행정이지만 이건 노무현 때 들어오고 지금은 성과계약 평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향식 계약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무개혁들 총액을 주기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이걸 기반으로 요구하기 전에 총액이 내려오는 사전재원 배분제도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목식북이라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요게 이제 11년도부터 이제 공식화되었지만 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은 2008년도잖아요. 2008년도였나요? 그 다음에 이제 11년도 공식화되고요. 요게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자 어쨌든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명박이형은 보다시피 행정개혁이 별로 없죠. 중요한 게 별로 없고 방통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있죠.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가 만들어져요.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게 전부 합쳐져 갖고 국민권익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옴부즈만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박근혜 정부의 개혁은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행안부로 들어가 버렸고요. 인혁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됐지? 행정안전부였는데 안전이 빠졌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축소되었고요. 인사기능은 인사혁신처로 돌려줍니다.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됐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개혁이 있는데요.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안부로 3으로 넘어들었죠. 그다음 인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다는 건데 지금 재인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이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누가 없애버려? 명박이형이 없애버려요. 그러다가 어디 갔더라? 그 소방청으로 부활합니다, 지금은. 그럼 문재인 때는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청이라는 것. 됐지? 소방청이라는 것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이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건 지워줘야 되겠다. 헷갈릴 거니까. 이건 지워드릴게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돼요. 이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었다는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부활했다는 것, 소방청은 행안부에,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에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가 과기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잘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가 분할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요게 일원화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개혁도 안 하고요. 개혁할 상황도 못 되는 것 같고 또 국회의원 여당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정부 조직조차도 바뀌지 아직 못했어 지금. 그래서 발목을 지금 꽉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앞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한계에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거니까 특히 대중영화하고 노무현 정부 때 뭐가 들어왔는가는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별거 없잖아,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